이제 제시문을 보니까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를 주고 있죠. 그리고 초점 구하는 방법까지도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제시문에서 이렇게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근데 이 정도는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또 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직사각형인데 이 직사각형의 길이가 짧은 쪽이 2p, 긴 쪽이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p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1번 문제에서 타원이 이런 식을 갖는 타원이 ACEF를 지난다. ACEF를 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타원이라는 얘기죠. 대략 그려보면은 A하고 E하고 C하고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또 C에서 F를 거쳐서 여기 A까지 이렇게 생긴 타원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식을 보면은 딱 이 타원은 어떤 타원이냐? 장축과 단축이 X축과 Y축인 타원이라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것이고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A,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B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긴 타원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타원. 다만 여기서 A, B의 대소관계는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축이 X축, 단축이 Y축일 수도 있고 A가 크다면 그 다음에 B가 더 크다면은 장축이 장축이 Y축이고 단축이 X축일 가능성은 이 식만 보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축, 단축이 X축, Y축이라는 것은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X절편과 Y절편은 여러분 식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A하고 C가 X축상에 있고 E하고 F가 Y축상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타원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 B가 뭐가 되냐면은 A는 원점, 이거 5죠. 원점에서 A까지 O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는 OE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초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A 값과 B 값을 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OA의 길이하고 OE의 길이를 구하면은 첫 번째 소문은 끝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OA의 길이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커다란 직각 이등변 삼각형하고 요 조그만한 직각 이등변 아니고 미안합니다. 커다란 직각 삼각형하고 여기 조그만 직각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각각의 길이들이 다 결정이 되겠죠. 뭐 간단하니까 답까지 구해버립시다. 지금 길이의 B가 어떻게 되냐면 직각을 끼고 있는 게 P 대 1, P가 더 작고요. P 대 1, P 대 1 대 루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길이도 P 대 1 대 루트 이런 길이의 B를 가지게 될 텐데 닮음을 통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무엇이냐면은 요 길이 OA의 길이는 CA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OA의 길이 금방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암산해 볼까요? 여기가 P 대 1 대 루트가 되는 거니까 CA의 길이가 2 루트 암산도 되겠네. 2 루트 1 플러스 P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OA의 길이는 그 절반으로서 루트 1 플러스 P 제곱이 되겠고 요게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A 값의 다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A 값 구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B 값은 5의 2의 길이일 텐데 여기 뭐였어요? P 대 1이었으니까 요 5A의 길이에다가 P 곱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작아집니다. P 곱하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5, 2의 길이는 요 길이에다가 P를 곱한 것이니까 P 루트 1 플러스 P 제곱으로서 B 값 구해진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논술에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이럴 때는 뭘만 정신을 차리는데 이 중에 누가 상수고 누가 변수인지만 구분하면은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P가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지금 이 문제의 맥락에서 상수죠. 상수. 지금 길이가 주어진 겁니다. 0과 1 사이는 어떤 상수입니다. P가 상수고 A, B가 변수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구한 거죠. 변수 구한 겁니다. 미지수 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초점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P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어떻게 돼요? A가 더 큰 거예요. A가 더 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서 비로소 이 타원이 장축이 Y축이 아니라 장축이 X축인 케이스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초점이 여러분 여기 칠판 볼까요? 장축이 X축이면 초점이 X축상에 있는 것이고 장축이 Y축이면 초점이 Y축상에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는 장축이 X축이어서 초점이 X축상에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C 값을 구해내는 것이죠.
C값은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구할 테니까 요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에서 준 겁니다. 사실은 초점 구하는 방법을. 근데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요건 알아야 된다고. 초점 구하는 건 알아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을 하니까 1 플러스 P제곱이 공통인수가 되겠고 1 마이너스 P제곱이니까 1 빼기 P의 4제곱이 되는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C값이 이게 아니고 C제곱이 이거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는 것이죠. 초점의 좌표는. 그래서 두 초점의 좌표가 루트 1 빼기 P 4제곱 콤마 0하고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P 4제곱 콤마 0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써주시면은 첫 번째 수능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란 얘기죠.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이제 기하가 그 출제 범위에 포함된 대학에서는 기하를 낼 때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하니까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2차 곡선이라고 아이고 올해 한 해 동안 공부 안 했는데 하고 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하하면서 내내 그 얘기하면 되는. 자, 그다음 2번 갑시다. 2번. 요렇게 이런 타원의 방정식이 딱 주어지게 되면 이거 딱 보고 뭐 x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m, y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n. 그건 이제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장축 단축은 모르겠습니다. 장축 단축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직관적으로 자 칠판을 보시면은 A를 지나고 M을 지나고 C를 지나고 그 다음에 N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타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 1번에서 했던 타원보다는 좀 이렇게 더 찌그러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타원이 아닐까라는 직관적인 짐작은 가능합니다. 이 정도 가능한데, 그래서 뭐 여전히 장축이 X축일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거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타원도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m,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n이 될 건데, 자 그럼 여러분 벌써 이제 이 타원에 대해서 우리가 mn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야 n과 b 사이에, b는 물론 1번에서 구했던 b입니다. 이걸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mn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mn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mn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m은 이미 나와 있네요. 그렇죠? m은 나와 있어. x절편이 요거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mn이 돼야 되는데 여기 a하고 c가 x축상에 있는 거니까 OA 길이가 여기서도 m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OA의 길이가 m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앞에서 구했던 루트 1 플러스 p 제곱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n입니다. n인데, 자 여러분 칠판 봐볼까요? 칠판 보시면은 요 지금 2번 문제의 타원이 A하고 M을 지나서 Y축 어딘가와 만날 텐데, 우리가 이제 요 길이를 알면은 그게 B가 되는, 저기 N이 되는 겁니다. N이 되는데,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점을 특정할 수가 없어. 이 점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요 길이 N을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활용할 게 뭐? M을 지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M을 지난다는 것. M을 지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원래는 처음에 문제가 주었을 때 변수가 뭐였어? mn이 변수였던 겁니다. mn이 일종의 미지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m은 구했습니다. 미지수가 뭐 남았어? 미지수가 하나 남았어. 그럼 이 n 미지수, 하나 남아있는 미지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바로 m의 좌표를 x, y 집어넣어가지고 n을 결정을 하는 식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수리 논술 문제에도 본질은 모든 문제가 방정식이에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주어져 있고 뭘 구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n 구하는 것이다. 미지수 n 구하는 것이다. 일종의 방정식의 구조를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n을 구하는데 이 m의 좌표를 이용한다. 그래서 m의 좌표를 구하면은 요 n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m 좌표 구해봅시다. m 좌표. 여기서 이제 m의 좌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m이 지금 BA의 중점이라는 거니까 m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우리가 A의 좌표로 하니까 m의 좌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죠? A에 비해서 x좌표가 요만큼 줄고 y좌표가 요만큼 커지는 거니까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m의 좌표를 구하는데 또 뭘 이용하겠어요? 역시 삼각형의 닮음이죠. 이 커다란 파란색 직각삼각형하고
요 노란색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이니까 그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p 대 1대 루트였죠. p 대 1대 루트. 그럼 이것도 p 대 1대 루트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AM의 길이는 우리가 알아. 1이라는 걸 알아. 그렇죠? 1이라는 거 아니까,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p 대 1대 루트니까 1 곱하기 루트분의 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 곱하기 루트분의 p겠죠. 루트 1 플러스 p 제곱분의 p.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의 좌표가 루트 1 플러스 p 제곱 컴마 0이었던 거니까 M의 좌표는 A에 비해서 X 좌표는 얼마만큼 줄어요? 루트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좀 따라오죠? X 좌표는 루트분의 1만큼 줄어들고 Y 좌표는 루트분의 P만큼 커지는 거죠. 0에서 루트분의 P만큼. 요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를 우리가 M은 구해놨으니까 X, Y에다 집어넣으면 N값이 결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간단하니까 다까지 확인해 보면은 먼저 이 식을 좀 간단히 합시다. M의 X좌표 루트 분모를 통분하게 되면은 1 플러스 P제곱에서 1을 빼니까 분자가 P제곱 간단해져. 이렇게. 요겁니다. M의 X좌표.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죠. M제곱 요거 제곱하고 지금 M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X제곱합니다. M의 X좌표 X제곱하니까 1 플러스 P제곱분의 P 4제곱인가요? P 4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그 다음 N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미지수. 그 다음에 Y제곱 Y좌표를 제곱합니다. 1 플러스 P제곱분의 P제곱이 되겠고 이퀄 1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뭐 N하고 P 뭐지 이게? 미지수가 두 개야? 아니란 얘기죠. P는 상수란 얘기입니다. N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양변에다가 1 플러스 P제곱을 이렇게 곱해서 간단히 해보면은 여기 N제곱분의 P제곱이 남고 1 플러스 P제곱에서 1 플러스 P제곱분의 요거 P 4제곱 요거 빼면 되겠는데 이걸 통분을 하면은 1 플러스 P제곱 통분하면은 요걸 제곱한 것이 분자라고 할 텐데 뭐가 P 4제곱 없어지고 1 플러스 2P제곱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제곱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요것의 역수 1 플러스 2P제곱분의 1 플러스 P제곱 곱하기 P제곱이 될 텐데 우리가 이걸 누구랑 대소 비교하려는 거예요? N제곱이랑 이제 B제곱을 대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구했던 B 어디 갔어? B 요거죠? B 제곱하면은 P제곱 곱하기 1 플러스 P제곱 요게 이제 B제곱이 될 텐데 자 P제곱 곱하기 1 플러스 P제곱 대소 비교하기 좋죠? 분모가 반드시 1보다 크기 때문에 맞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N제곱이 B제곱보다 작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N이 B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N이 B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타원의 Y절편이 요 타원의 Y절편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2번 타원이 1번 타원 안에 쏙 들어있다니 그런 얘기입니다. 의미는 뭐 답안지에 그거 쓸 필요는 없죠. 어차피 대소관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수준이다. 뭐 알면 되겠어요? 1번에서는 요 타원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초점 어떻게 구하는지 A, B 구해가 초점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 알면 되는 것이고 2번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2번에서는 무엇이 변수이고 무엇이 상수인지 뭐가 주어진 상태에서 뭘 구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A, M을 지나니까 요 Y절편을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뭘 이용해서 M의 좌표를 파악해서 그걸 대입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그 구조를 인식을 해야 되겠다.